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 골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즘 금값이 굉장히 뜨겁죠. 온스당 3,000달러, 참 무시무시한 금액의 상승 속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금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또 도중에 급락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이런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금에 대한 역사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귀한 물건이기는 했어요. 이집트, 나일강의 문명을 만들어낸 이집트가 숭배한 신이 태양신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태양 신들이 오며 가며 떨어뜨린 흔적이 바로 금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은 바로 태양신의 분신이다. 몸에 붙이고 다니면 태양신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금을 무척 좋아했고,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보더라도 지금 금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귀한 사람들은 금 치장을 하고, 그런데 인류 역사로 놓고 보면요, 금이 화폐였던 적은 아주 최근이었지, 인류 오랜 과거 한 1억 년 정도에는 금은 고귀한 귀중품이지 화폐는 아니었습니다. 자, 인류 역사 경제 학사를 보면요, 최초의 화폐를 조개, 우리 영도 동삼동, 부산 영도 동삼동 폐촌 같은 데 가도 지금 조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개가 가장 이 딱딱하고 썩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조개 채취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거래하기에 가장 좋았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은의 역사가 오래됩니다. 우리가 뱅크, 금융기관을 은행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하필 은행이냐? 돈을 다루는 곳이니까 돈행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행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은이 화폐였습니다. 성경에 한 아사리온, 두 데사리온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은의 화폐 단위고, 로마의 역사, 비교적 좀 많이 남아있는 로마 경제사를 놓고 보더라도 전부 은으로 가치 측정 또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은의 시대가 수천 년을 가요. 특히 대항해 시대, 제국주의 시대 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미를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남미를 장악해서 콜럼버스가 1492년에 남미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스페인 함대가 남미에서 엄청나게 많은 은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그 은이 통하였기 때문에 유럽 사회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대번영을 이루고 무적 함대까지 건설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은이 너무 많이 남미 대륙에서 많이 개척이 됐어요. 개발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너무 많으면 화폐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금도 만약에 그 수량이 주체할 수 없이 많다 이러면 아무리 번쩍번쩍 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는 없을 거예요. 이 경제는 수요 공급에서 희소성의 가치가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인플레가 오게 됩니다. 은의 공급 과다로 인해서. 그리고 세계가 그 인플레 속에서 서로가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각박하게 다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영국이 대영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 영국은 금화를 쓰게 됩니다. 자, 금을 기축통으로 한 금본위 제도를 쓰게 됩니다. 그 금본위 제도를 쓰던 그 금화, 이게 1차 대전 때 사실 이제 영국의 파운드화가 세계의 기축통화가 된 게, 파운드화를 가져가면 은을 줬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은을 줬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금을 줬어요. 그걸 금본위 제도라고 하는데 1차 대전 때, 2차 대전 이 두 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이 금이 탕진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국이 파운드화를 기축으로 한
영국 기축통화를 포기하고 그 공간을 미국이 치고 들어왔죠. 1944년 브레튼 우즈에서 이른바 브레튼 우즈 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이 금과 달러를 항상 바꿔준다는 금태환 약속을 하면서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이 금본위 제도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자, 이게 중국 위안화가 그 공간을 달러가 차지하고 있는 기축통화 지위를 우리가 한번 차지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또 일각에서는 금 못지않게 어떤 새로운 통화 가치를 갖는 것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런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미국이 러시아를 향해서 달러 제재를 했습니다. 달러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앞장서서 달러 쓰지 말자, 그래서 세계에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브릭스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브릭스가 앞에, 브릭스의 B는 브라질, R은 러시아, I는 인디아, 그 다음에 C는 차이나, 또 S, 브릭스의 마지막 철자 S는 사우스 아프리카, 이래서 사우스 남아공, 덩치는 크고 경제 규모가 큰, 그러나 미국보다는 경제력은 약한 요 5개 나라의 국제협의기구를 브릭스라는데, 이 브릭스가 우리 하나의 새로운 통화를 만들자, 이렇게 사실상 합의를 하고 자기들끼리는 이 브릭스 통화를 주고받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브릭스 통화를 쓰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관세 폭탄 100%를 때리겠다 하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계의 기축 통화를 놓고, 자, 미국의 달러와 패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 위안화가 치고 나올 것인가, 아니면 중국도 미국도 아닌 제3의 통화, 그러니까 브릭스 통화로 대체할 것인가, 또 아니면 암호화폐, 비트코인나 또는 스테이블 코인 등을 통해서 국제가 새로운 기축통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우리 인류 사회가 커다란 또 하나의 그 금융 결제 시스템에서 변화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무역에서 전쟁이 시작되면 그 파장은 금융 쪽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고, 결국 종국에는 기축통화를 누가 갖느냐, 또 기축통화에 대한 조건과 그 특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국제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금값, 비트코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이나 또는 비트코인이나 금을 사시는 분들은 이 전 세계 경제 선진국들 상호 간에 벌어지고 있는 기축통화 전쟁, 이 대목을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